18일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왔고요. 주말에 이제 쓰나미 경기들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좀 잘 받아먹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3월 18일 화요일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야구가 아무래도 이제 주종이다 보니까 야구 시즌이 돌아온 게 좀 기쁘긴 하네요. 나름대로 준비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기도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시즌 개막에 맞춰가지고 팀별로 간단하게 올해 관전 포인트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배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짚어 드리려고 하니까 그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선수 출신 세버 매트릭스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그래도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네이버에 또 녹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이버 라디오 볼 또 진행도 했었고, 나름대로 뭐 칼럼도 썼었고, 그 야구 친구에도 이제 KT 담당으로 제가 했었고, 제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소소한 어필입니다. 더가운 매거진에 제가 10개 구단 칼럼을 쓰기도 했었고, 자, 첫 번째 경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농구가 이제 쓰나미 경기들도 좀 덜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 때 이제 장판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노나먹기 일정이죠. 노나먹기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승패 라인에 약간의 좀 부담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기였죠. LG전 충격의 패배를 당한 여파가 조금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직전 경기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확실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기간이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길었고, 그리고 최근에 클불의 분위기를 보면은 3, 4쿼터 노는 케이스 많고, 브레이크가 길었지만, 어떤 시즌 말미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언더게임이 많고 3, 4쿼터에 노는 이런 흐름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판이 좀 우위에 좀 있었다라고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장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쉬었기 때문에. 근데 장판도 일정이 더럽게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판도 이제 슬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을 거예요. 뎁스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모비스 좀 포인트로 좀 짚어볼 만한 거는 그 LG전 이후에 좀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 에너지 레벨도 좀 떨어졌다. 좀 지침감도 있었고 무려 장판한테 이제 모비스가 좀 따이는 이런 그 특히 이제 리바운드가 따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쇼노의 경기력이 좀 바닥에 찍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프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프림도 계속 뛰다 보면 힘들단 말이야. 쇼농이 좀 버무려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쇼 쪽이 못 듭니다. 경기 나올 때마다 좀 블랙홀이야.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이제 옥전이 간만에 이제 복귀를 했다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장파 같은 경우에 이제 허운이 결정했음에도 긴 연패를 끊어냈다. 근데 일단 경기를 좀 들여다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하는 구간들을 보면 결국에는 뭐 3점을 계속 던지면서 어떻게든 뭐 변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농구가 너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농구가 너무 안 됐다는 부분. 근데 이 경기에서 허운이 결장을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3점 12개밖에 던지질 못했어요. 못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투빅 플레이들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점을 12개밖에 던지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는 라렌, 이승현 그리고 이제 스미스 이런 빅맨 자원들이 이제 활약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은 좀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쳐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판이 일정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쉬었다는 부분에서 에너지 레벨에서의 좀 우위도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김동현의 간만에 이제 복귀 30분 소화 리바운드 8개 잡아줬다는 부분은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리바운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뭐 도노반 스미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전에는 팀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라렌이 워낙 잘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도노반 스미스가 이렇게 막 경기를 많이 뛰고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브레이크 기간 동안 이제 팀하고 아무래도 좀 합을 좀 많이 맞추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꽤나 좀 잘하고 있습니다. 별로 드러나고 있진 않은데 기록을 보면은 최근 3경기 평균 득점 20득점 가까이 꼽아주고 있고 확실히 이제 라렌의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만한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득점력이 간만에 폭발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 이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양 팀은 이제 노나맞기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판 역배를 찍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좀 부담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장판이 좀 강점이 있다. 그리고 스미스라든지 동현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 팀에 좀 활력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3점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꽤나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것 같아서 저는 노나마키 경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핸디가 6점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프랜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노나마키 경기니까 모비스 정도의 팀이니까 일반 승은 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예, 모비스 승에 전 6.5 프렘. 언어버가 이제 조금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양 팀 다 굉장히 좀 오버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장판이 간만에 이제 득점을 조금 한번 올렸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브레이크 이후에 한 2경기 3경기 좋지 않다가 득점력이 조금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164.5라고 하더라도 오바 정도는 한번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승은 모비스, 프레는 좀 노나먹기 경기라 좀 부담은 있지만 6.5 프레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너버는 오버사이드.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하고 이제 썸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4쿼터에 갈렸죠, 그죠? 4쿼터에 16대5로 이제 대역전승에 성공한 썸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의 이제 키워드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내동 이제 그 썸에 이제 주전 갈아넣기,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진짜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단비가 경기별로 거의 40분씩 거의 풀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4쿼터에 좀 힘 빠지는 모습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리즈에서 좀 중요한 대목이라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우리은행스러운 경기를 좀 했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좋은 모습,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가 인사이드 페인트 존이 조금 좀 약한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김단비를 제외하면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좀 드러났죠. 예. 이제 3점을 하나씩 꽂아 넣긴 했는데 3점 성공률도 17%로 좀 아쉬웠고요. 예, 확실히 김단비 원맨팀스러운 우리은행이 저점이 될 때의 경기가 그대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투도 7개 중에 이제 2개밖에 성공을 못했다는 부분도 그리고 승패에 꽤 지대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홈팀인데 자유투를 7개밖에 뜯어내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을 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썸이 이제 홈에서 워낙 극강이잖아요. 그렇죠? 썸에 이제 원정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승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리 위성호 감독이라고는 하나,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야, 오늘 경기 지면은 요거는 좀 힘들지. 요거는 좀 힘들다. 썸 같은 경우에도 썸스럽게 좀 경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페인트 존은 김소니아가 좀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페인트 존의 높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상대 3점 억제에는 많이 성공을 했어. 예, 근데 페인트 존 억제에는 좀 실패를 했죠. 예, 근데 외곽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답게 3대 외곽을 좀 꽁꽁 묶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은 자유투를 좀 많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자유투를 7개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 원정 경기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 7개밖에 주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은 썸이 좀 앞선다라는 게 첫 경기에서 좀 느껴졌던 그런 대목이라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근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엄대 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노나먹기 경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이제 뒤가 없는 우리은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우리은행이 한번 좀 잡아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썸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3점이 20% 이제 27% 정도 터졌거든요. 3점이 좀 나쁘지 않게 터졌는데 그래도 확실히 페인트 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이렇게 또 뽀로로 무너질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은행이 역배다 이러면은 한번 좀 찍어볼 만한 날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 경기도 오는 이제 살짝 깨긴 했는데 오늘도 좀 오는 뭐 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배당 빠지고 있으니까 좀 안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안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저득점 경기, 타이트한 경기 끝에 오늘 우리은행의 똥질승 정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그렇게 또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예상은. 저는 5차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손보하고 대한항공인데, 농구는 이제 또 라인업 아주 징글징글 하죠, 그죠? 이 라인업 다 보고 가야 되고, 라인업 이제 장난질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손보하고 대한항공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경기 이후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바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양 팀의 눈치 싸움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롯데를 별로 돌리고 있질 않죠. 지금 직전 경기는 제 예상대로 나왔었죠, 그죠? 감독이 일단 경기력을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롯데를 많이 돌리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경기에서 롯데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황경민, 나경복 정도가 아닐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황태기는 풀로 썼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나경복에서 황경민으로 바뀐 거는 뭐 대세 그렇게까지 지장은 없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아마 롯데를 좀 깨나 좀 돌려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주전을 어느 정도 좀 돌릴 만한 경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정도 뭐 그렇게까지 뭐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팀이 다음 경기 또 포시에서 바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이 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조금 밀리면 우리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거. 이게 작년 시즌 말미에 KBO 리그 이제 삼성이 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경기 초반에 좀 지면 경기 던져버리면서 우리 열심히 안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손보의 운영을 봤을 때는 오늘도 좀 빡세게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4연패에 빠졌어요. 이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죠? 대한항공도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야 되는 팀인데 지금 계속 이제 연패로 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예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포스트 시즌을 들어가야 되는 팀인데 4연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오늘 경기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좀 동기부여가 좀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폼을 보여줬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경기를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풀로 뛰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음 경기부터가 이제 바로 포시잖아.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풀로 쓰지 않을까 정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바로 이제 실전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여유가 없어. 소위 이제 경기 체력을 좀 올려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는 2세트 정도 뛰었고,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약간 이제 뭐, 그 뭐지? 범실이 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좀 역시나 이제 강력한 서브, 그리고 이제 2세트밖에 안 뛰었지만 16득점 올리면서 이제 좋은 폼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고, 러셀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때려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 경기에서는 또 이제 뭐 정한용이라든지, 주전 공격수들은 조금 뺀 그런 경기였어요. 곽승성, 임재혁. 그래서 오늘 뭐 또 이제 뭐 동기부여 또 중요할 거고, 라인업을 얼마나 쓸지 뭐 이런 경기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경기를 좀 다음 경기부터가 이제 바로 이제 실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주연대로 오늘은 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경기 중반에 우린 좀 힘 뺏지롱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해. 근데 일단 러셀이 직전 경기 폼이 괜찮았다. 그리고 러셀을 오늘은 많이 뛰게 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라는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 손보 마인까지 팀국에는 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손보 일반승 정도, 그래서 이제 배당도 보면 일반승 정도만 좀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그래서 손바 일반승 정도 좀 볼만하지만 오늘 경기는 마인까지 팀국에는 좀 부담스럽다. 경기 중반에 약간 눈치 싸움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대한항공도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주전들을 가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일단 오버사이드, 핸디는 이제 좀 비추드리고, 오버에 이제 프렌, 그리고 일반승 정도 보면서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보 마이는 좀 찍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 같아요. 다음 경기는 페퍼 대 현대건설이죠. 페퍼는 직전 경기가 좀 레전드였죠, 그죠? 그 유니폼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퀵 서비스로 2세트인가에 받아가지고 이제 프리카노 뭐 이 세트부터 좀 뛰긴 했는데 경기력이 안 나왔죠. 유니폼 입고 이제 제대로 몸도 풀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아무튼 레전드. 정관장은 이제 주전들이 조금 나오면서 페퍼저축을 3대 0으로 패버렸다. 근데 일단 오늘이 마지막 경기예요, 페퍼가. 올 시즌 나름대로 뭐 전력들도 좀 보강을 했고 감독도 오면서 올 시즌 뭐 나름대로 뭐 성공적이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즌을 좀 보냈잖아요. 근데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동기부여는 충분히 좀 있을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력은 솔직히 좀 토악질 나오는 수준이긴 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뭐 리시브야 뭐 시즌 내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근데 아무튼 프리카노가 직전 경기 대역죄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경우 뭐 동기부여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좀 들고, 상대가 또 현대건설이에요, 그죠? 현대건설 역시 경기를 이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양 팀 다 비슷비슷한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조금 뭐 주전들을 좀 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주전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파이가 없는 현대건설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오히려 지금 경기 후반에 나오는 황현주가 더 잘해줄 정도기는 해요. 근데 뭔가 페퍼는 황현주 선에서도 좀 정리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직전 경기 양효전은 이제 풀로 뛰었고요. 그리고 모마 같은 경우에는 3세트 정도 소화를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전들은 꽤나 좀 기용을 했던 직전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현대건설도 그렇게까지 솔직히 이 정도 배당은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죠? 페퍼기는 하지만 현대건설도 위파에 빠진 이후로는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페퍼가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이 특수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개통 배당을 받을 경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는 주전들을 좀 돌려줬기 때문에 오늘 양로테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는 풀앤의 오버사이드. 솔직히 페퍼 풀은 진짜 손 안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페퍼 풀은 손 진짜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페퍼가 그래도 오늘 경기는 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악 물고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풀앤 오바. 그리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현대건설 일반승은 별로 안 찍고 싶네요, 솔직하게. 현대건설도 직전 경기 좀 주전도 갈아놨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 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배당이면은 차라리 뭐 고배당에서 역배를 한번 찔러보든가 그 정도 좀 해볼 만한 경기 아닐까.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드디어 야구가 돌아왔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양 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저스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팀이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압도적인 우승을 거뒀죠. 뭐 이제 역사적인 월드 시리즈가 될 것 같다 했지만 이제 개패버렸죠. 개패면서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승했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발진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선발진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지만 그걸 이제 방망이의 힘으로 많이 이겨냈고, 그리고 시즌 말미에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드로 이제 불펜 야구가 이제 꽤나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먹혀들면서 이제 우승을 좀 차지했고, 올해는 뎁스가 이제 더 좋아졌죠. 그죠? 저는 사사키도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이,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4일 로테예요. 근데 다저스는 지금 4일 로테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메이하고 곤솔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선발들이 부상이 없이 이제 꽤나 괜찮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는 6인 로테가 가능을 해요. 6인 로테가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관리해줘야 되는 투수들이 많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선발 로테이션을 좀 빡빡하게 돌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올해 최강의 전력을 지금 꾸리고 있는 팀이고 솔직히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뭐 압도적인 일황의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무키 배츠가 이제 뭐 탈수 증세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외야 뭐 백업 뭐 선발 불펜이야 뭐 작년에 뭐 엄청 좋았고 시즌 말미에 뭐 선발도 브레이크 스넬까지 영입을 하면서 뭐 선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키도 롯데 관리만 좀 들어가 준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최하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9위는 충분히 좀 먹힐 만한 투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첫해 일본 투수들의 특징이 포크볼의 상대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마나가도 실제로 시즌 초반에 그 스플리터로 좀 재미를 좀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키도 저는 꽤나 그래도 괜찮은 금액에 좀 영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뭐 이시마엘 여지가 없이 MLB 1황 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보다 저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야구는 연속 우승하는 케이스가 진짜 없어요. 예, 더더군다나 최근 야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크보도 그렇죠. 크보도 지금 연속 우승하는 게 없고 메이저리그는 당연히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연속 우승이 좀 힘든데 올해 뭐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뭐 우승 후보라고 좀 할 만한 팀이겠죠. 예, 별로 이렇게 흠잡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작년에 뭐 시즌 성적은 이제 조금 좀 아쉬웠죠, 그렇죠? 예, 선발들이 이제 부상이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다저스 기준으로 좀 아쉽긴 했지만 무난하게 지구 우승도 만들어냈고, 예, 감독도 이제 뭐 또 자기가 맺어줬죠. 다음은 시카고 컵스인데 작년에 이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는 이제 카운셀 감독이 이제 워낙 또 이제 명장이잖아요. 이제 카운셀 감독을 영입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이제 팬그래프닷컴도 이제 지구 우승을 점치기도 했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근데 실제로 이제 미러키한테 좀 밀렸었죠, 그죠? 예, 미러키가 지구 우승을 좀 차지했고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너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야수진도 그렇게까지 뭐 좋은 편의 팀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뭐 벨린저가 나름대로 좀 잘해줬고 뭐 스즈키 세이야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월별로 좀 기복도 좀 상당히 좀 심했고 불안한 불펜 그리고 기복이 좀 심한 야수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러키한테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올해 좀 기대되는 부분은 카운셀 감독이 2년차 워낙 이제 그래도 명작으로 평가받는 감독이기 때문에 2년차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전체적으로 사실 다저스하고 비교할 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올해도 내셔널리그 중부가 솔직히 좀 기대되는 팀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뭐 1위냐 2위냐 좀 다툼은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저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팀 스쿼드가 좀 많이 빠지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전체적인 리그는 좀 그렇고요. 올 시즌을 좀 간단하게 훑어봤고 일단 이 경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선발 같은 경우에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일단 이벤트 경기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 투수들도 좀 구성이 좀 됐다. 일단 이마나가 쇼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이 선수는 작년 시즌 초반에는 신앙이었죠, 신앙. 일본 투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셉션이라든지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구종이잖아요. 예, 스플리터, 포크볼, 정통 포크볼 이런 걸로 이제 재미 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시즌 초반에는 거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죠? 예, 시즌 중반부터는 좀 어려움을 겪었 이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6일 로테, 그리고 메이저에서는 4일 로테를 돌아야 되는 이런 부담들. 나름대로 관리가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이제 분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는 약간 좀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3이닝, 그리고 2.91, 뭐, 나름대로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보여지죠. 예, 그리고 시즌 막판에 6경기 연속 승리를 좀 거두면서 시즌 막판에 또 버닝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이마나가 쇼타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진짜 확실한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진짜 개그치 털리는 경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피홈런이야, 피홈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기는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리고 분석이 된 이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구위가 사실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막 엄청 높은 구위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이제 시즌 중반부터 힘이 약간 빠진 타이밍부터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었고 실제로 작년 시즌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홈런을 27개나 맞았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173인 던지면서 피홈런 27개나 맞았어. 근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야. 근데 이 선수는 원래 피홈런을 많이 맞게 되면은 볼넷이 늘어나고 이제 피홈런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맞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피홈런을 맞고 오는 리스크가 좀 적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좀 개그치 털리는 이제 탈탈 털리는 이런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퀄스 언저리를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자 장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고전할 만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팀의 에이스는 그래도 오늘 이벤트 경기니까 이마다가 먼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스틸이 조금 더 좋은 투수로 좀 올해는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그 이벤트 경기들에서 일단 다저스, 컵스 둘 다 이제 좋은 타격감을 좀 보여주진 못했어요. 예,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고가 워낙 이제 피홈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고를 상대로 홈런을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 나름대로 타격감 조율은 좀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홈런을 좀 가동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마나가한테는 저는 그렇게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반대에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초반 좀 출발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죠? 자잘한 부상들도 있었고, 리그 적응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오히려 이마나가랑 좀 반대였죠. 시즌 중반부터는 조금씩 리그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시즌 말미에는 이제 좀 뜬금없이 뭐 이제 뷰러랑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런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진 구멍이 숭숭 떨린 선발진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시즌 말미에 야마모토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즌 후반의 모습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시즌 전반기는 이마나가 압승.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그래도 야마모토가 어느 정도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확실히 작년 시즌은 좀 계약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웠죠. 9승 2패, 이닝은 108.2이닝, 그리고 ERA는 3.23. 그래서 시즌 초반에 까먹은 거를 많이 그래도 개선하긴 했어요. 가장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역시나 이제 피홈런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9이닝 다 하나꼴로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홈런 억제가 어느 정도 잘 됐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시즌. 올 시즌은 시즌 출발부터 이제 함께 제대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시즌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발에서 저는 무게감은 그래도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 팀의 방망이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야마모토가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펜은 솔직히 차이가 커요. 작년에 컵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올해 뭐 이제 프레슬리를 데려오기도 하고 영입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불펜의 물음표는 꽤 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펜으로 우승한 팀이기 때문에 시즌 말미에 선발은 비슷비슷 빠따는 다저스, 불펜은 다저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경기의 이제 특수성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경기는 한 경기 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너나먹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고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서울 시리즈가 있었죠. 샌디에고랑 LA 다저스의 맞대결인데 솔직히 체급 차이는 많이 났지. 근데 샌디가 한 경기는 이겼단 말이야. 그 경기 선발이 야마모토긴 했어요. 그 경기 선발이 야마모토 미친 듯이 털리면서 양 팀 다 두 자릿수 득점을 좀 했던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는 샌디 선발은 킹이었나? 뭐 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첫 경기는 다저스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노나먹기를 했고 근데 이 경기도 저는 노나먹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두 번째 경기 선발 차이가 조금 좀 있어서 그래. 두 번째는 컵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대는 사사키 로키. 그래도 일본 선발에서 좀 쓰는 게 맞긴 하니까. 사사키 로키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사키보다는 스틸이 조금 더 무게감은 좀 앞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나먹기를 한다면 두 번째 경기가 아닐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야구 코멘트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첫 경기니까 좀 길게 할게요.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아. 첫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뭐 체급 차이가 좀 나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다저스 승을 좀 안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무키 배츠가 좀 빠진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예, 무키 배츠가 있고 없고 차이는 좀 크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무키 배츠가 빠져도 전체적인 타순의 무게감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여기 뭐 터커가 좀 영입되기는 했지만 뭐 벨린저가 빠진 걸 감안하면 약간의 업그레이드라고 보고, 예, 그리고 컵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시즌 출발이 좀 좋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기복이 좀 심했던 팀이기 때문에 방망이도, 예. 지금 스즈키 세이야도 이번 시범 경기에서 뭐 타격감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그래서 다저스 마인까지 보고요. 근데 뭐 첫 경기부터 2.5 마인까지 찍는 거는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딱 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불펜은 뭐 다 때려 넣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2.5까지 보는 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어. 그래도 뭐 2.5 마인까지 보긴 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다저스가 좀 전체적인 체급에서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버는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버는 그죠. 양 팀 다 지금 이번 6경기들에서 타격감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7.5 언더 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기는 해요. 예, 언더 쪽으로 마음이 좀 가기는 하는데 양 팀 선발 다 구위가 엄청난 투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홈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느껴지고 작년에 메이저리그 개막전 경기를 제가 쭉 다 찾아봤거든요. 예, 개막전 경기 7.5 언더난 경기 한 두 경기밖에 없어. 열대 경기 하는데. 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언더를 보겠습니다. 언더를. 예, 일단 시즌 초반에 투들이 좀 컨디션이 좀 덜 올라오는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좀 얼리로 오픈하는 경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펜에서 누구 하나 터지면 좀 시게 터질 수 있거든. 근데 양 팀 다 타격감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예, 저는 그래도 7.5 언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다저스 승, 2.5 마인까지 보는데 역시 뭐 개막전에서 2.5 마까지 찍기에는 조금 좀 부담은 좀 있어 보이죠. 3점 차로 이겨야 되는데 배치 빠진 것도 좀 아쉽긴 하고요. 7.5 기준점에서는 약간 고민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언더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경기 쭈르륵 알아봤고요. 예, 아무래도 야구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시즌 중에는 좀 간단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 거고,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럿 있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좀 이렇게 길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런 게 좀 있었다. 야구까지 좀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제가 야구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도 많이 좀 기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